법원에 들어간 풀단이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 안에 사진을 저희가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모습 그리고 또 카메라가 비춰주는 재판장이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했을 때 그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풀단에서 묘사를 하잖아요,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선고를 듣고 무표정했다고 정해지는데 한국일보 이제 신뢰할 만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직후에 웃음을 보였다. 그러니까 원래 헛웃음을 좀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청객에서는 뭐 고함이 나오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생중계는 끝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우리 정효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당장 또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라니 이거 검찰 이거 항소해야 돼. 하지만 요즘 항소법이가 또 대세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상황에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겠어. 그렇죠. 그건 진작에 네. 나온 얘기예요. 예. 네, 그 사면금지법까지 추진하겠다.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한국일보 네. 예.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후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서 선고 무기징역 되자 수용번호 3617 명찰을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는 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죠? 웃었고 그러니까 이쪽 그 방청석에서 좀 뭐 땡땡 하는 조금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뭐 그런 비속어 같은 이 목소리도 방청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방청석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대통령 향해서 국민에게 비리가 잘못했다고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봤는데 저희가 공개된 영상에서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전 재판부와 달리 눈물을 보이지도 않고요. 뭐 워낙 444일이나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울 일도 없고요. 대신에 저는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블랙 코미디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해요. 이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한 것도 아니야. 검찰 아니야. 뭘 그렇게 준비를 해. 노상원 수첩 보면 그냥 말도 안 되고 그냥 별로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막 꽁꽁 숨겨놓지도 않았어. 그 얘기 안 돼. 뭐 1년 전이야. 됐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으쌰으쌰 했어. 근데 친밀하진 않았거든.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네. 1년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논의는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상원 수첩에 보면은 뭐 체포조 명단도 있고 이게 무슨 장기 집권을 바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논리도 있었는데 장기 집권은 뭐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국회 논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는데 주요 정치인의 우원식, 이재명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정을 체포까지 했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사정도 있다고 한 게 이게 집합범이잖아요. 다수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난 그런 얘기도 난 그걸 지시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죄 책임 모두 다 부담한다. 본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는 집합범 특성상 그리고 주요 우두머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지시할 수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한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결정이 된 거죠.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네. 무기징역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거죠. 그럼 2심에서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한 번 더 네. 감형이 되면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감형이 되면은 이제 유기징역으로 내려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임한 태도를 바꿔서 그렇죠. 인정하고 맞아요. 뭐 자백하고 반성한다든지 뭐 그런 소지가 네, 한번 더 있다면 감형을 하면은, 감경 사유가 예. 결정된다. 한전까지 그런 전략을 전혀 구사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그냥 무기징역을 딱 선택을 한 거죠. 저 아까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치밀하게 계획은 안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형은 아니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국민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는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
무기징역 마땅한 판결입니다. 음모론으로 결집하는 정치는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요. 바로 이런 순간에는 역사적 순간에 정치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뭘까요, 의원님? 아니 물론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사법부의 판결을 뭐 존중한다. 근데 그 정도 갖고 과연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제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듯이 그 야당의 끝없는 그런 어떤 그 의회의 독주라든지 또는 그 탄핵 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실제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소위 불끈하는 마음으로 순간적 충동. 불끈하는 네. 마음으로 지금 그런 계엄 선포를 한 것은 전 국민이 봤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이준석 의원이 치밀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끝없는 압박을 받지만 어떤 중심과 균형을 마치 또 천칭의 그 중심을 지키듯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지기현 판사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구속 기간 문제 때문에 더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예. 날로 계산하는 걸 느닷없이 시간으로 계산했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비난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이제 그 윤어게인 쪽에서는 지기현 판사님을 믿습니다라는 사실은 좀 그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심으로 올라갔을 때 2심은 이제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과연 구성되죠. 어떤 선고가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 선고를 하고 예.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억압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를 보면 저는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그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별로 그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재판부가 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기현 판사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저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그러니까요. 할까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예.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무슨 사면금지법을 만들겠느니 무기징역이 얼토당토하다느니 하는 것 자체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제대로 절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전환으로 향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새로운 전환으로 향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시도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의견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그냥 하나 선명하게 남는 게 뭐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네가 뭐 그게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들어갔으면 안 됐다. 계엄을 했으면 안 됐다. 뭐 물리를 동원했으면 안 됐다. 입법사법 행정부 무너뜨리면 안 됐었다. 이게 하면 안 되는 그 선을 결국 넘었다라는 걸 꾸짖었던 느낌이 계속 강하게 그게 하나의 그 메인스트림으로 남거든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3년을 징역을 했는데 그거 당신은 계엄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계엄을 몰랐지만 당신은 국회를 지키지 않았어. 당신은 입법부를 지켜야 됐어. 라면서 꾸짖는 부분이 결국 남았고 그 국회 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에 국회에서 각 의원들이 또 어떻게 움직였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밖에 없네요. 네. 누군가는 또 알고 있지만 국회로 가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또 국회에 갔던 분들도 있고 뭐 지기현 판사가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저 재판 오늘 TV 생중계를 보면서 마음이 더 착잡했던 게 제가 딱 30년 전이죠.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바로 저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에서 사형 선고와 징역 22년 6개월 선고받았을 때 제가 그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30년 전에도 참 만감이 교차 있고 그때도 이미 그쵸. 우리나라는 선진국 근처까지 왔다는 자부심으로 있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돼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착잡했는데 그로부터 물경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세계 정 의원님 말씀처럼 세계 10대 선진국 그 언저리까지 가 있다는 나라에서 30년 만에 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그 전에 사형이 구형되고 하는 것을 똑같은 저 장소에서 30년 만에 보게 된다는 게 참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했습니다. 네, 착잡했습니다. 대통령의 웃는 모습이 실제 포착돼가지고 캡처되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라고 지기현 판사가 그 생방송 종결 전에 질문을 했는데 입을 꼭 닫은 모습도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우원식 의장도 약간 아쉬운 판결이라는 발언을 하셨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요. 예. 지금 무리를 하잖아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예. 무슨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 봐라 원래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빌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웃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 즐거워서 웃지는 않고 자기는 아마 이제 그만큼 자기가 담대하다. 보스 스타일이니까. 뭐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진짜 유감이에요. 유감이에요. 지금 보수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유감인데요. 예. 아무튼 간에 민주당은 참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계산하면서 지금 입장을 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